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카카오톡 목통 사태, 또 김근식 재구속, 또 이재명 재판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주말 동안 사용을 좀 못했죠. 놀랐을 네. 것 같아요. 뭐 당황했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불편함이 오히려 없었어요. 뭐 일종의 디톡스 되는 느낌이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느꼈죠. 그만큼 이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저는 그렇다 치지만 이게 생계가 카카오를 그렇죠.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 같고요. 정말 무슨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저기만 파괴하면 다 그러니까요. 마비시킨다. 야, 진짜 그런 세상이 됐구나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어쩌면 쉽게 네. 쉽게 마비를 시킬 수 있고 너무 어이없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중간에 뭐 대화가 단절되고 이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크게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 이게 단일 플랫폼으로 대화하는 일반인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제휴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금전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카카오를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걸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그 안에서도 별도의 기능들을 오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주말이었으니까 또 그냥 일반 뭐 식당 같은 거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크게 불편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니까 한번 짚어보죠. 손해배상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예컨대 뭐 대리라든지 택시 기사라든지 또 웹소설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연관업체들 꽤 많아요. 광고업체들. 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로 따져볼 부분은 이제 카카오 측에 과실이 있느냐라는 건데 화재라고 하지만 이건 천재지변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었을 때 전국에서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유료 서비스를 자꾸 강조를 했냐면 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카카오 측이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냥 입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화재 한 곳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비가 된다라는 건 분명히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 같은 뭐 저 같은 일반 이용자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아. 뭐 문의들 많이 하십니다. 그거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뭐 거래와 관련된 너무 얘기를 중요한 하고 얘기가 있었다. 없었는데 갑자기 멈췄다. 갑자기 멈췄다. 좀 심지어 저는 뭐 오전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도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면 좀 냉각기가 돼서 좀 좋은, 다시 만날 수도 좋은 상황이 있겠죠. 될 수도 이건 뭐 있겠네요. 제가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웃자고 잠깐 해본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생계가 달리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전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웹툰 같은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차라리 오히려 뭐 보상이나 배상이 좀 쉬울 것도 같습니다. 지연된 만큼 더 그 기간 동안 무료로 카카오 측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대리기사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등록을 해서 전적으로 이것만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이제 평균 수익 같은 걸 얼마만큼이나 이익을 잃었나 이런 부분 따져봐서 손해배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잖아요. 카카오 택시 이용해서 지방에 아주 중요한 출장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기차를 놓쳤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카카오 입장에서. 카카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들도 있긴 합니다. 택시 중에서 시간을 예약해 두고 그 시간대에 중요한 내가 이동 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벽 6시에 나와야 된다로서 예약을 했는데 그게 서비스가 불통이 되는 바람에 택시기사분이 못 찾았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하게 어찌 보면 배상할 여지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늦는 바람에 뭐 거래를 놓쳤다든가 이런 손실까지는 카카오 측에서도 예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자, 카카오 서비스 목통 사태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화재 현장을 가보시면 셀 불난 곳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이 전체를 네이버에 또 뭐 카카오에 이 전체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상임위가 통과돼서 법사위에 갔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 자동 폐기가 된 상태고 그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훨씬 더 이런 그 사전적인 조치를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범수 의장 등 관계자들 증인으로 다 불러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국회에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알릴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목소리가 정청래 가방위원장 목소리입니다. 24일 날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의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글쎄 뭐 국회에서 채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건 이건 한 회사의 그냥 사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영리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수단을 넘어섰다라고 봐야죠. 네. 공적인 기능이 그만큼 강조가 되는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뭐 증인으로 24일날 꼭 부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기업의 영리 서비스가 아니라 이 공적 기능이 그만큼 강조된다고 본다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재난을 진짜 재난이 돼버렸잖아요. 재난이 돼버렸죠. 재난을 막을 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실도 카카오 지금 사태 안보를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국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이 데이터 센터를 좀 포함시키는 얘기 2020년에 법 개정이 됐었는데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사업자들이 반발했잖아요. 네. 사유재산인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포함하느냐. 그때 만약에 통과가 좀 됐다 하면 이런 또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이제 더 거슬러 가면 네. 2018년도에 그 KT 아현지사 통신국 화재 때 기억납니다. 그때도 주변에 뭐 거래하시는 분들 상인들 분들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뭐 통신 사업자, 지상파, 뭐 종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서버나 저장 장치, 네트워크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네. 제가 공적 기능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들이 관여를 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아하. 저희도 못 믿어요. 사실 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혹시 그럼 정부가 내 정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라는 생각이 들 수 생각 있겠네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도 아니 우리 서비스 그렇게 정부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당장 소비자들이 이용 안 할 겁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두 개를 다 어떻게 안전장치를 막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뭐 카카오 지난번에 한번 뭐 임의로 통신조회 같은 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간 다음에 망명설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다른 서비스 카카오 망명설이 뭐 예.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SNS 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막아가면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죠. 무조건 뭐 이거 뭐 개인 사업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정부 믿어라. 법하고 제도는 아시겠지만 못 믿는 데서 출범하는 겁니다. 불신에서 기인하는 불신에서 거니까. 기인하니까 불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김건식 얘기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건식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이 됐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당연히 출소가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알려졌다시피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였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는 너무 낮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2005년만 해도 미성년자를 무려 11명이나 이렇게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징역 15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예. 이제 출감 예정이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 12월에 또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쯤에 김근식으로부터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지난해 7월에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네요. 네, 정지됩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예.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른들에게 알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고소할 떨어지기도 능력도 하고. 떨어지고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친족으로부터 그렇죠. 가족폭행 가족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됐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그렇기 진행하니까 때문에 옛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가능하네요. 처벌할 수 있게끔 됐고요. 지난해 7월에 검찰에 넘겨졌는데 바로 기소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성범죄 특성상 본인과 또 그 피고인이죠. 이제 김근식의
실제 인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근데 좀 너무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2년 전 사건을 이제야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야 재구속을 했는지 딱 전날 재구속한 거거든요. 조금만 서둘렀어도 예. 이런 논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예. 하여튼 다행이긴 합니다만 한두 달 전에만 기소가 그러니까요. 됐었어도 이게 지난해 7월이었고 또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범죄가 소명됐다. 그러면 거의 증명 비슷하게 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보기에도 이건 성범죄 저지른 게 맞다는 맞다는 정도까지 건데. 됐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극적으로 됐어야만 하는지 만약 정말로 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검경에 대해서 칭찬을 오히려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이게 사실 조금 늦게 대응해서 아니란 대응 아니냐. 그 바람에 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었고 예. 또 김근식이 돌아가기로 했던 그 뭐 뉴스에 어차피 예. 나왔으니까 의정부였죠. 의정부죠. 의정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나서서 못 돌아오게 만들겠다. 차로 막고 이제 난리 났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예. 떠는 일도 있었거든요. 좀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근식 지금 재구속됐기 때문에 뭐 주민들 불안은 해소가 됐긴 하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결국 보호감호제도 예. 얘기가 나오고 보호감호. 있는 거죠. 예. 보호감호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범죄자를 석방 무렵에 됐을 때 네. 이 사람이 형사처벌로는 15년이 설령 그때 기준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벌은 벌이고 네. 재범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김우식 같은 경우는 소아기호증 환자라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재범 가능성을 물어보면 100%라고 100%다. 아. 그럼 이 그냥 사회에 이 사람을 풀어놓는다는 보낼 게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지금도 이제 저 법무부 같은 경우에 거소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도 아니고 법무부 지사에 머물도록 하고 네. 전담 관리원도 만들겠다, 24시간 감시 체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예 그런 경우에 재범 모료가 있을 경우에는 교도소 같은 벌을 주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상당 일정 기간 동안 재범 모료가 없어질 때까지 시설에 확보해 놓는 게 어떻느냐라는 게 보호감호 제도거든요. 네. 이게 근데 과거에 잘못된 그렇죠. 방법으로 쓰였던 그 전례가 국가 있어서 권력이 이제 누구를 그렇죠. 이제 뭐 범죄 이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 가둬놨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논의가 필요한 네. 상황이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 재판인데요.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 아하. 발언과 관련된 허위 발언 그 네. 부분인가요?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 계속 중인데 지난해 대장동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 김문기 고인이 네. 됐지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인데 이 김문기 차장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분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는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 함께 출장을 갔던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대장부가 관련돼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증인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해야 대장동과 관련돼서 자기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지금 의혹을 받고 이 있는 겁니다. 사건으로 재판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이 아마 공개가 됐던 건 사진인가요? 2015년도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 글쎄요. 근데 이제 워낙 공적 예. 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뭐 박주민 변호사님도 한참 후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는 잘 안다고 생각해도 예. 사실은 잘 옛날에 군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영관급 장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아는데 또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둘 다 모르죠. 네. 제가 왜 모른다냐면 기억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기억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데 모른 척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입증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진이나 영상 자료만으로 본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지 더 있어야 돼. 뭐 예. 있어야 될 뭐 것이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예, 어떤 내용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네. 거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 부분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것도 지금 허위 사실이다라는 거잖아요. 백현동 지금 두산건설에 예. 이제 그 의료용지로 있던 곳을 사옥을 지을 수 있게 관련된 부분인데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예.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적인 판단의 문제로 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죄에서 협박은 아닌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재명 현재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받았던 심정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아닌데 맞다고 한 것이 좀 맞는데 아닌다고 할 것인지 글쎄 이게 두 개 다 굉장히 그 법원의 딱 판단이 떨어지는 딱 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특히 아까 거죠. 이제 그 예. 고 김문기 씨 같은 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터뷰 도중에 나온 발언이었고 한 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걸로 재판을 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한번 이제 무죄로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지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또 몰랐던 얘기도 나올 테니까요. 그래요. 그 대법원 판결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대표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너무 많이 진행되고 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성남 FC 예. 같은 경우 아까 좀 부산건설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네. 그게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대장동 얘기는 안 나와요. 대장동은 지금 구속 기간이 첫 번째 예. 재판 시작된 이후 구속 기간이 거의 다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 나온 안 나오고. 거죠. 아직까지는 연관된 나오네요. 부분이 없고 뭐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가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라고 할 정도 사안이 나온 건 없어 보입니다.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 아직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